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홍퀸이에요. 지금 읽어드리고 싶은 책은 제목이 AI 시대 저널리즘 미리 보기. 여러 학자들이 썼고요. 한울 출판사에서 한울 아카데미에서 나왔습니다. 제가 여기서 조금만 읽어드릴게요. 인공지능과 혐오 표현. 혐오 표현은 역사적, 사회적 소수자로서 정신적, 신체적 핍박을 받아온 집단을 표적으로 삼아 편견과 차별을 조장하고 강화하는 표현을 말한다. 혐오 표현의 개념 정의에 대해 학술적으로 다양한 의견이 있으나 대체적으로 혐오 표현이란 성별, 장애, 종교, 나이, 출신 지역, 인종,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어떤 개인, 집단에게 모욕, 비하, 멸시, 위협 또는 차별, 폭력의 선전과 선동을 함으로써 차별을 정당화, 조장, 강화하는 효과를 갖는 표현을 뜻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펴낸 혐오 표현 리포트는 혐오 표현의 개념적 요소로서 어떤 속성을 가진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하고 특정 집단에 대한 부정적 편견과 고정관념을 바탕으로 대상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모욕, 비하, 멸시, 위협하거나 차별, 폭력을 선동하고 대상 집단에 대한 물리적 공격이 아닌 언어 등을 사용한 차별과 혐오라는 세 가지 특징을 갖는다. 온라인에서는 타인에 대한 혐오 표현이 즉각적으로 쉽게 행해질 수 있고 빠르게 확산되어 상대방에게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다. 온라인에서의 혐오 표현이 야기하는 우울감과 스트레스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커지고 있다. 또한 혐오 표현은 자유롭고 활발한 토론을 저해하고 사회의 분열을 조장해 사회 통합을 해치기도 한다. 결국 민주주의에 해악을 끼친다는 점에서 혐오 표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구글, 메타 등 대규모 글로벌 플랫폼도 혐오 표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가령 유튜브는 허용되지 않는 혐오 표현에 대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으며 인종, 연령, 이민, 종교, 성적 지향 등의 특성에 기반해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폭력이나 혐오감을 조장하는 콘텐츠는 삭제하겠다고 규정하고 있다. 크리에이터가 유튜브 콘텐츠 정책을 위반할 경우 문제가 되는 콘텐츠는 삭제하고 알림 이메일이 발송된다. 커뮤니티 가이드를 처음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채널에 대한 제한 조치 없이 주의 조치가 취해지지만 위반이 반복되면 채널의 경고 조치가 행해지고 90일 이내에 경고를 3번 받으면 채널이 폐쇄된다. 메타는 혐오 표현은 위협적이고 서로 배척하는 환경을 조성하며 때로는 오프라인 폭력을 조장한다라면서 혐오 표현을 3개의 층 위로 나뉘어 페이스북 웹페이지에 구체적인 예시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의 플랫폼도 혐오 표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명확한 개념과 분류 기준을 마련해 이용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는 한편 온라인에서 허용되지 않는 표현에 대해 지속적으로 교육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유대인에 대한 차별과 증오의 혐오 표현으로 인해 세계대전을 겪었던 유럽과 인종차별의 뿌리 깊은 역사를 가진 미국에 대해 한국에서 혐오 표현이 사회적으로 문제되기 시작한 것은 비교적 최근이다. 한국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및 다문화 가정이 증가하면서 2000년대 후반부터 온라인에서 혐오 표현이 눈에 띄게 증가하기 시작했다. 특히 2015년에 발생한 강남역 살인사건을 계기로 성별을 이유로 삼는 혐오 표현도 늘어났으며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중국인과 특정 종교에 대한 혐오 표현도 급증했다. 한국 사회의 구성과 갈등이 다양해질수록 혐오 표현 문제도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 예측되는 대목이다. AI 기술의 발달은 온라인 혐오 표현의 문제를 가중시켰다. 인공지능이 인간의 편향적이고 차별적인 표현을 학습해
혐오 표현을 확대, 재생산 및 확산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2016년 마이크로소프트는 인공지능 챗봇 테이를 선보였지만 출시 16시간 만에 서비스를 중단했다. 테이가 이용자들과의 대화에서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대량 학살을 지지한다와 같은 혐오 표현과 비속어를 쏟아냈기 때문이다. 2021년 페이스북 인공지능은 흑인이 등장하는 동영상을 시청한 사용자에게 영장류에 대한 동영상을 계속 볼 것인지 묻는 문구를 띄워 거센 비난을 받았다. 페이스북은 4만여 개의 데이터 세트를 구축하고 조명에 따른 피부색 인식 작업까지 거쳤지만 인공지능의 편향을 해결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한국에서는 2021년 이루다 챗봇 논란이 있었다. 페이스북 메신저 기반으로 출시된 AI 챗봇 이루다는 딥러닝 기반으로 이용자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학습 데이터를 쌓았다. 또한 이루다는 실제 연인들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 데이터 약 100억 건을 활용해 학습했다. 그러나 이용자와 대화하는 과정에서 이루다는 사회적 소수자와 여성에 대한 혐오 표현을 쏟아내어 큰 파장을 일으켰다. 따라서 인공지능 학습에 있어 편향적인 데이터를 보정하고 혐오와 차별의 메시지를 걸러낼 수 있는 알고리즘 개발 및 기술 발전의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저널리즘 측면에서도 인공지능을 활용해 기사를 작성하거나 제목을 달 때 혐오 표현을 걸러낼 수 있는 기술 개발이 시급하다. 실제로 2023년 3월 네이버가 인공지능을 활용해 비슷한 주제를 다룬 뉴스를 묶어서 제공하는 과정에서 여성에 대한 혐오 표현이 담긴 제목을 작성해 비판을 받은 적이 있다. 네이버는 2019년부터 뉴스 편집 과정에서 인간의 개입을 배제하고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의한 편집 및 추천 시스템인 에어스를 도입해 활용하고 있다. 에어스는 이용자가 특정한 기사를 읽었을 때 이 기사를 읽은 다른 이용자들이 주로 클릭한 기사를 인공지능을 활용해 한때 묶어서 자동으로 추천해주는 시스템이다. 네이버는 에어스를 활용한 기사 제공 과정에서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해당 여성 혐오 표현이 담긴 제목을 작성했다고 해명했다. 결국 인공지능을 활용한 기사 작성과 편집 과정에서도 이를 감독하고 보완할 인간 에디터의 역할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사실을 다시금 일깨워주는 사례이다. 네, 여기까지 읽을게요. 다음 인공지능과 저작권에 관한 글도 좋으니까 읽어보시고 그 외에도 AI와 저널리즘에 관심 있는 분들, 공부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실 만한 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책 읽어주는 여자 홍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